과장을 대타로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진행에 매끄럽지 않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왼쪽에 우리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인 이재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왼쪽 옆으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이종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중원대학교 한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고정 패널 토론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여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성훈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도시재생의 진정한 성패는 어떤 사업을 선정이 돼서 준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준공 이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해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공유 자원들이죠. 이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답은 없다. 그리고 이 정답은 없지만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우리 고정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한 8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센터장 이재경입니다. 우리 발제자이신 박성훈 박사님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제천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한 지가 2년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제천에서는 총 5개 도시재생 사업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중에 3개 사업이 올해 내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제가 지금 그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운영돼야 될 공동 이용 시설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또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박성훈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 좋은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터치를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훈 박사님이 그 말씀해 주신 중에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성패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후 유지 관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이용시설 단계 체크 포인트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부분, 이 부분에도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3개 사업지구가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관련해서 이제 공동이용시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이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동시설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부분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 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성을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목적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안 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도 구성이 되고 또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이태태한 어떤 그런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앞에 우리 박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부터 운영 주체가 참석을 해서 그런 시설들이 그 운영 주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거에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운영 주체들이 선정이 되고 또 그 운영 주체들이 참석을 해서 콘텐츠를 이제 거기다가 입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소소하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가 실제적으로 누가 돼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현장 지원 센터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철수가 이제 되는 부분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나서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다 보니까 협동조합 계신 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동아리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동아리 부분 사람들을 저걸 해서 협동조합 부분 교육까지도 이미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획부터 운영 주체 부분을 저희들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부터 운영 주체부 이분들을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공동사업장 부분들의 시설 부분들은 사업이 마무리될 때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사업 마무리 1년 전에 준공을 좀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 1년 전에 이제 그 공동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 주체들이 이제 선정된 사람들 투입을 해서 우리가 사업 기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운영을 시켜보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박성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박성 박사님 말씀하신 공동이용 시설 조성 프로세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주체는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와 책임을 질 주체가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운영관리계획도 제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회협동조합 육성도 지원을 하고 또 기초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 종료 후에는 대부분 이 부분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이제 주체가 이제 없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이제 누가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부분 저희와 같은 그런 조건에 있는 센터에서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충청북도 도시재생 센터나 아니면 전국의 도시재생 센터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재생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사업은 끝나면 그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계속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게끔 요구를 하는데 이 관련되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인력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전문성을 계속 이어가고 또 그 전문성을 이런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 부분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분이 이런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제시가 되고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에서는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논의도 하고 이제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해서 일단은 뭐 아직 최종 결정 난 건 아닌데 시청 도시재생과에 이제 사후관리팀이라고 팀을 하나 좀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기초 도시재생센터에 이 관련 부분에서 이제 인력 보강을 좀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팀제로 해서 사후관리 부분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보강하는 뭐 그런 형태 부분으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그 안정성, 또 우리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 부분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들만 고민이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같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도시재생 사업법의 어떤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 쪽으로 가야 될지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박성훈 박사님께서도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좀 연구를 좀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들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천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충북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센터입니다. 여기 도시재생 대학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이재영 센터장님께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가 참여해서 그 계획이 사후에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 이 도시재생 참여 인력은 굉장히 전문적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종필 이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그 뜻깊은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서울역 뒤에서 서울역 근처에서 2015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를 3년 반 하고 협동조합 주민분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 차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토론해주신 윤병훈 박사님이랑 또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또 성과평가 모니터링 등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배움을 저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박성문 박사님 발제 통해서도 많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제가 그 작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 가이드북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집필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점 시설 9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지가 넓어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인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195만 제곱미터나 되는 범위다 보니까
거점 시설도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저희가 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7개 거점 시설하고 기타 사업 포함해서 7가지 종류 업종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분들 한 15분하고 또 청년이 한 13분 정도 되는 한 28명 정도 동료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응축시켜서 최대한 보편적 내용을 좀 뽑아서 공유하고, 이게 또 저희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그 고민이 바뀌기도 하고 쌓여갑니다. 근데 사실 이 고민 많으시잖아요. 보고 계신 분도 그렇고 만들어 놓긴 하는데, 제가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그렇고 소통할 수 있을 때는 진짜 전국에 수천 개 만들어지고 있는 공공공간 한번 다 보고 싶다. 대책이 있을까? 근데 막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자리가 그런 데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먼저 우리가 공공공간은 모른다, 우리가 공공공간을 잘 모른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뭐냐면,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냥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공공간, 이 거점 시설은 지역 속에 존재하는 거점 시설이죠. 이거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여야 합니다. 그냥 이게 장사 잘 된다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 했다고 여기서 운영비는 나오고 있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 애초에 목표했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떤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가까지 가야지 고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에서 로컬에서 활동하는 많은 주체들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과 밀착해서 주민들의 그 민원의 이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성장시키면서 지역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주체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걸 해야지 도시적인 거점 시설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합적이고 어려우면서 그래서 실패도 많지만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저층주거지 관리 부실의 결과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저층주거지의 공동이용시설은 사실상 지금은 생활 SOC이죠. 기반시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공공공간이.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공간은 운영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복합용도에서 고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공간, 이 도시의 거점시설은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면 하면 특정 목적으로 고정 용도로 정해지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말랑말랑해야 되고 훨씬 더 가변성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뭐 특정 뭐 어린이들 많으니까 어린이들 크면 청소년 시설 필요할 건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변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운영 주체와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전제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지역에 운영관리하고 사업 실행할 역량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쇠퇴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은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그 역량을 육성할 방안을 갖고 있느냐,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량은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하고, 또 정의한 역량을 만들어낼 육성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협동조합, 마을관리 협동조합 해야 되니까 그 용역 해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가 중심의 용역 사업을 하죠.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거의 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컨트롤 타워는 무엇인가? 용역사가 현장 지역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밀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식화되고 오히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운영 주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결국에는 그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네, 이 사업을 할 사업가가 만들어져야 돼. 지역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업가 매니지먼트, 나아가서 매니지먼트 팀이 필요한데 이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상당히 고도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주체를 저는 4년, 5년 하는 사업 과정 속에서 왜 못할까? 뭐 불가능한 일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략적 관점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 분들, 사무국장님들한테 그런 역할을 좀 스스로들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거는 개인적 애로사항과 제가 알지 못한 수많은 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보편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CIC든 이 주체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 끝나면 지원 딱 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 조직이라면 전 세계 모든 뭐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 3년 지원해야 된다. 지원 방법은 뭐냐? 지자체에서 좀 더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국비를 지원 받았으니까. 사실 뉴딜 사업의 지원 주체는 지자체잖아요. 지원 주체는 지자체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종료되면 지자체는 빠지잖아요. 물론 지방비를 내긴 하지만 빠지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지자체가 같이 책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그 마중물 사업 예산 중에 지방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바꿔서 마중물 사업 종료 1년 전에 협동조합을 스타트하자. 저는 왜냐면 센터랑 그 협동조합이 같이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상을 좀 더 해본다고 하면 마중물 사업 기간을 센터가 없는 기간 2년을 더 둘 수 있지 않는가. 원래 5년짜리 사업이었다고 하면 7년으로 하자. 그러면 센터는 5년만 하고, 그러면 마중물 그 협동조합은 4년 즈음부터 오픈해서 1년 센터랑 같이 하고 2년은 협동조합이 한다. 이런 설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를 좀 일정 정도 편성을 하자.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고민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중물 사업 이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거점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례 같은 거, 아산시나 이런 곳들 몇 군데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좀 안정성을,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 본래 목적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핵심은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인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비즈니스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사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비즈니스 생태계가 없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게임인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원해주고 해줘야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도시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지원하면 뭐 어떤 성과 관리를 할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 주체들은 3년 동안 지원받으면 그 3년 후의 결과는 최소한 운영비의 50%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서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주체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왜냐면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워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스텝을 가자는 거고, 저는 이런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10년 후면은 10년 운영하면 저는 그 공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진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매입하겠다고 제안을 해봤어요. 이제 3년 됐는데 매입하겠다 성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도적인 과제인데요. 매입 못합니다. 매입하려면 사실 행정 목적인데 이게 투자 목적도 아니고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따져보면. 근데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용도 폐지하겠다 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돼요.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꾸려면 일단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타 부서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다 물어야 됩니다. 의사를. 없다고 하면 심의 통과해서 바꾸면, 그러고 나면은
공개 입찰을 합니다. 살 사람. 이걸 어떻게 사요? 못 사죠. 돈 많이 내면 뭐 100원이라도 더 낸 사람이 가져갈 텐데 이런 구조라서 현재 물론 이런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산화라고 하는 거, 커뮤니티의 자산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천 개의 이 공공 공간이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빚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런 충분히 커뮤니티에서 키워서 자산을 만드는 전략 같은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민간이 딱 받아서 예산을 좀 바꿔서 운영해 온 건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구상 방식은 저희 협동조합은 매니지먼트 역할을 했고요. 사무국은 그리고 각각의 거점들이 있는 겁니다. 현장 주체들은 현장 관리에 총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니지먼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역량을 분산해주고 리스크를 감당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만큼 가고 있는 구조인데 어찌되었든 공간은 그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은 공간을 운영하면서부터입니다. 마중물 사업 기간에 저는 주민들 성장은 뭐 육성하는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성장하는 과정은 마중물 사업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직접 겪어보고 감당하고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공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고요. 자본자본 많은 얘기를 더 해보면 좋겠지만 또 하여튼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관심 갖고 좀 현장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거점 시설도 그렇고 한데 사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민간에서 영리 분야에서 하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사들도 찾아다니고 합니다. IR 자료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요.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벤처기업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협동조합은 투자를 못 받아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더 구조화되고 좀 체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가장 선도적이죠. 또 모범적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다 서울을 벤치마킹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에 디테일한 것까지 많은 이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그인데 일단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게 지역의 운영 관리 능력에 대해 역량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근본적 다른 점이 민간의 사업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쩌면 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조금 좀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를 좀 키우다 방치하는 것과 똑같으니 좀 더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좀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좋겠다. 여러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한상원 교수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구별되기 때문에 공공재를 이용하는 공공재를 대생사업이라든지 원래를 생각하는 교육을 강정했는데도 민간이 하는 주민이 스스로 자기의 기본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결정시설을 앞에 서울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그 결정시설과 지방의 결정시설은 하나로 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시설은 지역에서 선거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해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처럼 그 협동기업이나 뭐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이 거점 이용시설이 실제로 잘 활성화되어지고 진짜로 잘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연결되는 민간의 가게들 카페들과 경쟁이 됩니다. 그럼 그 원래 목적하고 틀려요. 충돌돼요. 그 정도로 잘 되면 안 돼요. 서울은 그렇게 돼서 돼요. 지방은 그렇게 되면 원래 대상세업의 목적이 주택이 전도가 됩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다른 기업과 경쟁 싸우게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 이용 시설은 지역적인 눈높이로 그 이용 목적과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거죠. 아까 전에 우리 발제자가 얘기해 줬던 게스트하우스, 할매 공장, 인형수 도서관 이러한 그 기존의 거점 시설만 하더라도 성격이 다 틀려요. 그 게스트하우스 어떤 수익 창출 구조랑 할매 목공장이란 이런 수익 창출 구조랑 도서관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서관은 비영리 기관이라서 실제로 나중에 운영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공장이나 게스트하우스는 그 이제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점 시설마다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요건도 다르고 또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느냐 이 내용도 틀려요.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에서 서울에 해주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의 그 재정 거점 시설을 같이 지원해달라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근데 공적 자원 투입해 놔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럼 내버릴 거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것도 없고 너무 많고 정답이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점 시설을 이왕 세운 거 잘 쓰려면 지역의 내용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를 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점 시설로 쓸 건지 지역의 문화 재생의 거점으로 쓸 건지 그 답을 지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점 그 이용시설 공동 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동네의 사정에 맞게끔 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걸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정부 지원금을 이제 이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반 틈은 좋고 반 틈은 나쁘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 계속 들어가면 이 거점 이용시설 운영 주체의 자체적인 운영 관리 능력이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 지원받으면 또 이 센터에서 고용하는 고용 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학술적으로 정부 지원의 역효과라고 하고 재정 지원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서 이 거점 이용 시설을 지원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발제자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 이용 시설의 용도, 운영 주체,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못 받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미리 못을 박으면 실제로 그 거점 이용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 그 재생산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공동 이용시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큰 타이틀은 정하더라도 세세한 것은 운영 중에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발제자가 그 보여주신 사례 할매 묵공장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묵공장 옆에다가 묵밥집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지역적 운영이 되도록 했는데 근데 멀리 갈 거 없이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되면 할머니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참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럼 할매 묵공장 그때는 안 되거든요. 할매 묵공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사업의 유지가 꼭 필요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점 이용시설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좋고 그거 이제 그 가능하다면 그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게 유지가 더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공적 자금이나 지역에 대한 그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소멸시킬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거점 이용시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눈높이게 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눈높이를 같이 유지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뒤에는 인구도 확 줄어들 거고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괴산군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노인분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눈높이에 맞는 거점 이용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눈높이를 저희들이 지금의 눈높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점 이용시설에 대한 활성화나 혹은 유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센터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때까지 전부 공적 기능에 지금 투입이 돼서 주민들 활성화시키고 재생사업에 대한 교육과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익 창출이라든지 실제로 그 거점 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즈니스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 전략적 관리 아까 우리 사례에서 이쪽 부서에서 조성을 했지만 나중에 관리 운영 주체를 복지부서로 옮겨갔듯이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하다. 그걸 누가 요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지자체라든가 이 정부 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거 관리 주체를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현장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조직이 됐습니다. 이 전국적인 조직이 돼서 이제 이 재생센터나 이 재생사업의 이후의 지원금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그거를 어떻게 깨야 되냐면 센터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는 파워 구조를 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생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어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가 재생사업을 이만큼 확대시키자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이 법은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 사업법이 아니라 사업보조지원법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맘모스법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하는 게 그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만큼 선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확대되는데 역으로 이제는 센터가 그러한 내용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구하고 대신 요구할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4시 반에 딱 맞췄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우리 플로어에서 한 분만 혹시 의견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장시간 토론에 지시셔서 마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행 정책 세미나 2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얘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한 개 하나가 전부 논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지만 앞으로 좀 더 아주 디테일한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화두를 꺼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희 도시행지원센터에서 이런 세미나를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